인간과 가장 닮은 포유류인 유인원 중에서도 지능이 제일 높다는 오랑우탄. 그런데 말입니다. 1999년만 해도 보르네오 섬에 약 20에서 30만 마리였던 오랑우탄이 2015년 기준 약 10만 마리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다 죽었어요? 다 뭐 죽었어요. 1년에 거의 10,000마리 꼴로 없어진 거네요. 너무 많이 없어졌다. 그 이유는 오랑우탄의 서식지인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요. 199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만 총 31만 제곱킬로미터의 열대 우림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경작지를 늘리고 있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팜유는요. 저렴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수요가 높은 원자재인데요. 기업들은 팜유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재배지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숲에 불을 지르는 화전식 정지 작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장비를 이용해 한 그루씩 벌목할 때보다 열대 우림에 불을 지르는 화전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들기 때문에 야, 정말 피할 수 없는 유혹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기업들, 아니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이 결과물은요. 막대한 열대우림 파괴,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멸종 위기. 결국에는 인간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는 결국 짙은 연물을 유발해서요. 경작지 주변의 지역민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람 살 때가 아니죠. 팜유 회사에선 야자나무 재배 때문에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바꿔 주민들의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저 정도면 거의 주민들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물길도 막아버리고 연기 피우고.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사업자 연합에서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시장 선도자로서 팜오일 생산량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여전히 눈앞에 이익만을 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인간도 지구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6위를 공개합니다. 2050년 페루에서 일어날 재앙.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축복받은 땅 페루. 이 페루는요, 우리나라에서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것처럼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을 기점으로 페루에서는 감자가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가 뭐 왜 이게 실종되는 아니, 거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 감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인은 바로 지구 온난화. 2007년 평균 13도였던 페루 해안가의 기온이 2017년엔 무려 5도가 오른 18도까지 상승.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최대 6도나 더 오를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특히 고온에 취약해서요. 온도와 습도가 증가하면 자라나기가 힘든 작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발 2,500, 3,000m에서 재배되던 페루의 감자가 계속되는 고온 현상 때문에 해발 3,500m 이상의 고산지대까지 이동했지만 페루의 고산지대는 냉해가 자주 발생하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감자가 자라나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고온 현상이 계속된다면 감자의 재배 면적은 당연히 줄 것이고 2050년을 기점으로 감자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쌀이 더 이상 안 자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없는 거야. 야, 이게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건 알지만 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경각심이 또 갑자기 또 많이 생겨버리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자뿐이 아닙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요. 2050년에는 바나나, 토마토, 양파 등 그리고 2055년엔 커피를 비롯해 콩, 옥수수, 딸기까지 전 세계 농작물들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한편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루 정부는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에 지구 기후를 관측하는 위성을 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려 5조 954억 원을 투자해서 멸종 위기의 농작물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아미카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구에 사과를 먹고 미인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많았죠. 지금 대구에서 사과 재배 안 해요. 맞습니다. 이제 뭐 충청도 충주, 작물이 됐어요. 충북 작물. 충북 작물. 예. 또 옛날엔 전량 수입하던 열대 과일도 요새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돼요. 재배되고요. 망고 되잖아 이제. 재배가 제주도에서. 돼요. 조만간 이러다가 개성사가 먹겠음 둥. 네. 아 이게 자꾸 올라가니 개마곤 사과 그렇게 맛있다는 둥. 중간 좀 부사 먹겠음 둥. 예. 진짜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5위 공개합니다.
태평양을 뒤덮은 플라스틱 숲. 올해 5월 미국의 사진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크리스 조던이 공개한 영상이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종 바다새의 보금자리였던 미드웨이 섬. 이곳에서 비닐이 목에 감겨 죽은 새. 플라스틱을 뱃속에 끌어안고 신음하다 숨을 거둔 새의 사체까지 등장. 피폐해진 섬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건 이 끔찍한 상황은 지금도 또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해류들이 돌아가는 환류지대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건데요. 일명 플라스틱 수프라 불리는 이 쓰레기 더미들은 바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생수병, 일회용 일상용품 등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쌓인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는 바다새와 동물들. 2050년에는 무려 99%, 사실상 모든 바다새의 배 안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우리 때문에 피해를 저 새들이 받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피해는 물론 인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합을 많이 먹는 벨기에인들을 대상으로 확인해봤는데 1년에 약 10만 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길이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서 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동물의 체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타고 거슬러 올라 결국 우리 몸까지 침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플라스틱 진짜 어떻게 분해하지? 플라스틱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쓸 수도 없고 참 진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없죠. 사실.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많던 모모는 어디 갔을까? 지난 2014년 미국 슈퍼마켓 체인 W 마켓은요 이런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래? 꿀벌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식품들을 진열한 사진입니다. 마트 내 식품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 모습이죠. 그러네요. 자, 근데 이게 절대 과장된 광고가 아닙니다. 자,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요. 전 세계 주요 농작물 100여 종의 약 70%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자, 때문에 꿀벌이 사라지면 사과, 딸기, 커피, 아몬드, 고추, 곡류 등 이런 작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요. 섬유, 면, 또 면티, 면바지도 생산 중단. 왜냐? 이 목화도 꿀벌이 없으면 수분을 못하니까 오직 합성 섬유에만 저희가 의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겠다. 또 더 심각한 건요. 이것저것 다 사라져. 닭, 돼지고기 등 잡식 동물만 섭취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나비 효과보다 강력하다는 꿀벌 효과입니다. 정말 무섭죠. 꿀벌하면 이제 꿀이나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꿀벌 효과의 공포가 우리 코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해마다 30에서 40%의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많이 사라지는 거 같아요. 너무 없어진다. 일명 벌집, 군집 붕괴 현상. 꿀을 가져오는 일벌들이 집에 돌아오지 못해 유충과 여왕벌이 폐사하는 현상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난 2017년 유럽에서 대규모 야외 실험을 통해 밝혀진 꿀벌 멸종의 주범은 바로 살충제 성분인 네오니코티노이드. 그동안 친환경 농약으로 인식됐었는데요. 치명적 부작용이 이번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 영국의 한 대학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가 꿀벌에 미치는 악영향을 발표했는데요. 자, 꿀벌이 꽃가루를 모을 때 초당 400번의 날개를 진동하는데 네오니코티노이드에 주기적으로 노출된 꿀벌의 경우 진동 횟수가 20% 감소. 와. 또 살충제에 노출되지 않은 꿀벌에 비해 모은 꽃가루도 절반 수준. 살충제가 꿀벌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날개 운동이 느려진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되게 치명적인가 보다. 저게 오히려 좋은 살충제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줄 알았다고. 길게 보면 생태계 전반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살충제였던 거죠. 상대성 이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식물 생태계 붕괴는 결국 지구 생태계 모두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3위를 공개합니다. 위기의 동물들, 돌아올 수 없는 여정. 올해 5월 중국 저장성 항저우 모 백화점의 부사장인 쉔 젠핑은요, 본인의 SNS에 천상갑 볶음밥은 최고의 음식이란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중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 속 재료로 쓰인 천상갑은요, 아프리카와 아시아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포유류인데요. 지난 수십 년간 인간에 의해 무자비하게 잡혀 현재 몇 마리가 남아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동물이죠. 산을 뚫을 정도로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다라는 뜻의 천상갑. 정말 갑옷처럼 생긴 이 비늘이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 비늘에 자양강장 효과가 있다면서. 그놈의 자양강장 진짜. 그놈의 자양강장.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은밀히 고급 식재료로 유통되기 때문에 야생 개체 수가 20% 이하로 급감소해 심각한 위기종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천상갑 비늘의 주성분은 케라틴입니다. 사람의 손톱과 거의 비슷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자양강장 효과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단단하고 뭐 껍질에 쌓였으니까 뭔가 몸에 좋을 것 같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 진짜. 천상갑뿐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동물들의 순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말레이시아 샘포르나 인근의 섬에서 발견된 푸른 바다거북이 사체. 이 배딱지와 내장이 뜯겨져 나갔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주변에서 무려 100마리에 해당하는 바다거북의 뼈와 등껍질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누가 저렇게 한 거네 아니, 그럼. 집단적으로 이거는 뭔가 목적을 갖고 학살을 한 거잖아요. 뒤집어서 파낸 거죠, 그죠? 네. 어우와. 푸른 바다거북 역시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 위기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거북이 알이 성욕 강화, 또 거북이 고기는 몸보신에 좋다는 미신이 퍼지면서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근거가 없는 추측이죠. 뭐 정말 굶어 죽어서 뭐 그러면 내가 이해는 하겠어. 자양강장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생태계의 일원 동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 역시 청할 수 없다는 거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기자, 오 기자의 순위 그렇습니다. 한 개씩이 남아 있는데요. 네. 자, 1위 후보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공개해 주신다면요. 씨 없는 바나나의 복수.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행방은 오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과일 바나나. 자, 그런데 지난 2014년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 방송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보도했죠.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어쩌면 멸종할지 모른다는 뉴스. 자, 바나나 뿌리를 공격하는 곰팡이 트로피칼 레이스 4 바이러스가 1980년대 대만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중국, 2013년도엔 아프리카에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는 아직 퍼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일 뿐 중남미까지 확산될 경우 우리의 바나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바나나는 지구상에서 모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유독 바나나만 이런 거예요? 이게 약간 슬픈 사실인데요. 왜요? 전 세계 플랜트 농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원래 바나나는 세계적으로 약 1,500개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종류는 단 하나, 캐번디시죠. 자, 원래 야생 상태의 바나나는요, 크고 딱딱한 씨가 저렇게 가득 차 있어서 수박처럼 먹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 씨 없는 돌연변이 바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캐번디시 종이었는데요. 맛까지 좋아서요, 인간은 결국 캐번디시 종만 대량 생산하기 이르렀고요. 다른 종의 바나나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몽땅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나나 전체 수확량 중 무려 95%가 캐번디시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부네 전부. 자, 그런데 인간의 감관이 한 가지. 이 종은 씨가 없기 때문에 바나나 풀의 뿌리나 줄기를 접붙여서 번식.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전부 다 복제품인 셈이었던 거죠. 클론이네, 클론. 그래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면 유전자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전멸하고만 한다는 사실. 쉽게 멸종당하는 상태가 된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캐번디시 종처럼 씨가 없는 그로 미셸 종 바나나가 주요 바나나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바나나 암이라 불리는 파나마병이 돌았고요. 결국 그로 미셸 종이 사실상 멸종을 맞게 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파나나병 등 질병에 강한 캐번디시 종을 발견했고요. 그때부터 캐번디시 종으로 모조리 바꿔서 생산한 거였죠. 그것이 어쩌면 바나나의 멸종의 1차 경고였을지도 모르는 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인간들은 똑같은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요. 그 결과 캐번디시종 바나나는 지금 멸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사 먹을 날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없어진다면. 몇십만 원이라도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면 그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게다가 바나나 농업에 의존하는 몇 개 나라는 아예 나라의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뭐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구를 멸망시키는 인간의 탐욕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입니다. 2011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재난, 동일본 대지진. 15,0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최악의 사고까지 남긴 최악의 재난이었죠. 그래서 사고가 난 지 7년이 지났지만 방사능의 공포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전 일도 지식이 없지만 그 희석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쩌라는 거야. 현재 지진으로 파괴된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에 수십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를 정화해 탱크에 보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염수의 양이 무려 90만 톤이 넘어서자 일본 정부에서는 이 오염수를 후쿠시마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우리더러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라며 후쿠시마의 어업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말 뻔뻔하게도 정화한 오염수의 방사능 반감기가 12년이기 때문에 넓은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도쿄 전력 측에서 정화했다는 방사능 오염수를 조사한 결과 반감기가 무려 1,570만 년인 요오드 129와 스트론튬 90 등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니, 사실 반감기가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반으로 준다는 반으로 거죠. 주는 거죠. 그치.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돈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만약 땅 속에 오염수 80만 톤을 주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6조 2천억 원. 그런데 해양 방출할 시에 약 340억 원이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저렴한 비용 때문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건데. 네,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사실은. 바다는 결코 일본의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